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뭐 그냥 치료제의 오늘이 아니라 요즘엔 완전 치료제의 나날인데요. 치료제 순환매가 펼쳐지는 장이거든요. 지금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이유를 갖다 붙여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SV 인베스트먼트, 뭐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도 막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 보면 이거 뭐 거의 설거지 자리거든요.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 항상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이 한때 1조 2천억 터지고 9천억씩 터지던 아주 그냥 시장의 대장을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마지막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뭐 딱 특별한 저기 뭐냐 악재 없이 이렇게 쭉 거래대금 없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죽질 않고 계속 버티면서 반대로 이렇게 시세를 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또 여기서 시세 한 번씩 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납득이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굉장히 강한 게 이제 기준봉의 그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기준점이라 할 수 있죠. 2차 파동 이 구간이. 그래서 근데 이제 기준봉이 하단부도 더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뭐 사람들이 존버를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세력들도 이제 언제씩 이렇게 서서히 털어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요 구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게 1차 파동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자꾸 나오고 하면 2차 파동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버티면서 막 윗꼬리가 나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어보면은 이제 포인트 모바일 한번 볼게요. 포인트 모바일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봤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세력들이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사실상 이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뭐 1차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연장 파동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고 조정 없이 여기까지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왜 특이점을 뽑았냐면 이런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 그 거래대금 쏟으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 재료를 그래도 나름대로 앞두고 저점을 깨질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오늘도 그나마 봐줄만 한 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놈의 이 저점을 지금 깨주질 않고 여기를 버텨주고 있다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내일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아직 이 부분에서는 그 손절 라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는 좀 그렇다 쳐도 요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이게 제가 빠르게 손절을 하느라고 내려가 해놨는데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좀 떨어졌고 약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게다가 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선물이 안 좋아요. 지금 뭐 S&P를 포함해서 S&P 거의 1. 몇 프로씩 지금 소형주는 막 2%씩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장이 이제 시작됐나 보네요. 이제 시작돼서 움직이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이어가자면 테슬라도 지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4% 정도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죠. 그냥 테슬라는 만약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테슬라 필두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한 15% 이상 빠지지 않을까, 10% 이상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일단 안 좋은데 이게 재료 소멸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제 부양책에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와 이제 그 부양책이 합의됐으니까 돈이 더 들어오겠다 막 그러면서 막 좋다 이러면서 막 그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보고 근데 전문가들이나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부양책이 합의된 것을 보고 이제 호재가 끝났다 그 악재다 그러니까 그 부양책이 나올 거를 가진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지
부양책이 나왔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기대감으로 오는 거라니까, 기대감. 주가는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종목도 왜 포인트 모바일을 희망적으로 보냐면, 아마존이 이 포인트 모바일을 인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을 발행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딱 해요. 그러면 그날은 순간적으로 상한가를 칠 수도 있어요. 아마존 기업이다 하면서. 근데 그 후부터는 이런 높은 구간이라 하면은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셀트리온을 들고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근데 오늘 헬스케어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좋았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장중에 제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제약만 보면 되겠거니 하고. 근데 일단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긴급 상용 승인 그 이벤트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누가 최초냐라고 하면서 지금 경마를 띄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그 도착을 하면 일단 그 종목부터 해가지고 이제 축제는 끝났다 이러면서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제가 역사가 별로 안 됐긴 해도 상당히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장 안철수가 또 까미시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써니전자 볼게요. 써니전자, 안랩 이게 시세를 좀 줬어요. 이런 항목들이. 근데 이 지금 안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특징주로 뽑으셨던데, 저기 JJ 제로이더 선생님은. 근데 윗꼬리 단 건 좋진 않지만 이 박스권 구간을 갭으로 뚫어냈으니까, 갭 돌파로 뚫어냈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실렸으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안 봤어요. 왜냐면 제 관심 종목이 아니라서 그냥 여기만 넣어놨을 뿐이고, 써니전자도 뭐 그런 점에서 써니전자가 안 좋죠. 박스권 안에 매물대에 갇혀 있고,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 있고 거래대금도 역대급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올라간다 싶으면은 바로 떨어지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까무에시도 지금 전고점을 못 뚫었단 말이죠. 상한가를 쳤지만.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제 상황을 보고, 거기다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급하게 오르나고. 이런 경우 안 좋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센트럴모텍이 오늘 대장주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세력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뭐 횡보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닿는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주셨으면은 정말 잘한 거지만, 이런 주진 부분에서 이것도 지금 딜라 선생님의 뷰로 따지면 여기가 완전 매수 타점이었죠. 이 맥점 가령 보자. 여기에서 깨고 일단 5일선 돌파를 했죠. 그 도찌든 여기 양봉 도찌든 했어요. 깨지고 다시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매수하고 또 깨졌지만 여기서 다시 5일선 돌파 해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는 힘을 우측하나 보네. 공교롭게도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 꼭 뉴스를 수반하더라고요. 동반하더라고요. 오일선 이게 네 번째 돌파네. 여기 첫 번째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내는 모습들이, 돌파 시도라는 모습들이 뭔가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관심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얘네들은 다 높아요. 다 그냥 들어가면 언제 작살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명문제약만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 명문제약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에다가 거래대금을 많이 쏟았고, 제가 재료를 못 살펴봤는데 재료도 있어요. 재료가 요즘에 심플관심 종목님 내용 보고 안 건데, 경구용 치료제 이래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대세 현대바이오 대세가,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장
대부분 이제 경구용 치료제들이 괜찮아요 지금. 이 뉴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왜 이러지? 특징주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경구용 관련 그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명문제약이. 그래서 좀 상당히 강하게 그 아주 정석적인 모습으로 상한가를 닫았고 뭐 이런 점에서 돌파봉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좀 엄청 괜찮았겠죠.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봉이니까 그 거래대금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가장 역대급이잖아요. 요 당일 시세를 뛰어넘는 여기서 들어가서 됐었고 기회를 많이 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요, 요 봉에서 들어갔어도 돌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도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해갖고 매수도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이 돌파한 봉이 그 75% 구간 뭐 4.4%니까 여기 절반쯤이네. 아 종가가 2%구나. 그럼 여기 맞네요. 그러니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지금 그냥 저기 뭐냐 제약들이 다 좋아요. 오늘 보면 다 이런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제다 일봉상으로도 좋을 거예요. 제가 차트를 다 못 찾아봤는데 보시면 엄청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제약 종목들을 다 쳐다보셔야 돼요. 내일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저거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이런 막 삼청단장 저는 알지도 못해요. 이런 종목들이 일양약품은 어제 시간 외에서 그 예고를 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과거에 산이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위험하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갭 구간에 들어온다. 내일 뭐 시세가 떠서 요 갭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요 갭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기준봉에 최근 가장 그 높은 기준봉이 여기잖아요. 그럼 다시 돌파를 해내겠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요 위에서 이 위에서 그 시세를 시작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거래대금이 좀 아쉽지만 뭐 시장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근데 내일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시작이 일단 제가 항상 약간 이렇게 좀 추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 선물 하락에 대한 이야기. 지금 미국장이 시작을 했는데 테슬라를 필두로 일단은 좋지 않아요. 일단은. 근데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반등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재료 소멸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편입을 하기 전까지가 기대감이지 편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재료 소멸로 그러니까 결과를 재료를 까보면 악재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 호재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 치면 지금 한참 치고 달리던 종목들 저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개별 재료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 요즘에 항상 저거를 이제 그 뭐랄까 그냥 맹신할 수는 없는 게 디커플링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상승을 쏘고 미국이 그 선물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일 만약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여러 종목들이 그래서 장외에서는 죄다 파란불이잖아요. 시간외에서는. 그래서 그 뭐 그런 느낌을 보면은 이제 치료제들도 랠리를 하던 게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종근 딱 대양.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미친 광기들이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장이 개인의 힘으로 많이 끌어올린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왜 이렇게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럼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몇몇 종목에 한해서는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지금 다 도망가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고 그래도 종군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종목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역대급 거래 대금은 아니어도 거의 준하니까
그걸 돌파를 해내지 못해도 거의 준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 높은 구간이어도 2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도 후반에 엄청 떨어졌네. 이거 원래 10몇 프로였었는데 그런 점인데 저는 제약사들이 돈도 물리고 재료도 근데 재료가 너무 어거지라 언제 이런 종목들은 다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쉽게 못 들어가겠는데 봐야죠. 그래도 랠리를 하겠다는데 그걸 마냥 보내줄 순 없고 이거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이 일단 거래 정지가 일어나면서 대웅제약에 돈이 많이 몰렸었어요. 근데 그 대웅제약에 돌렸던 돈이 이제 그 갭 거의 뭐 점상 가까이 갔죠. 그러면 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이제 갭을 많이 띄우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대웅이나 대웅제약이 이제 어떤 게 대장을 할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 워낙에 재료가 지금 남아 있고 셀트리온, 대웅, 그 종근당, 녹십자 막 이 종목들은 기대감이 많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 치료제에 우리나라 그 가장 첫 번째 치료제라는 그런 이슈를 달고 많이 살아 있는데 대웅이 내일 이제 정지가 풀리면 다시 대장주를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도 잠깐 리뷰를 해봤지만 이런 것도 은근슬쩍 지금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나도 그 코로나 치료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뭐 삼천단제약 이런 거 뭐 쳐다는 봤습니까 누가 뜬금없이 이렇게 막 재료 터트리면서 나오는데 뭐 장사 이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일단 또 어떤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느냐면은 코로나 라이브 볼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왜 확진자가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확진자가 무조건 늘어야 그 이 코로나 관련주 그 섹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냐라고 했을 때는 이때 광폭 행보를 보였던 이유가 정부가 무분별 무자, 무조건적인 그 선별을 그 문제 검사를 해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무증상이었던 사람들도 와서 아무나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검사에 의한 통계 약간 조작 그런 통계 그 진실 뭐 이런 게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확진자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정부가 이렇게 공포감이 생기더라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 스탠스를 바꾼 상황에서 단기간 확진자가 계속 역대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그 피로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진자가 도리어 이제 걱정하던 것과 달리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게 리스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진자가 뻥튀기가 아니 그전에는 숨겨져 있던 확진자를 어거지로 지금 좀 찾아낸 거죠. 근데 그 어거지로 찾아냈던 그 효과가 점점 나오면서 이제 그 약간씩 그 실제로 다 찾아내는 그 검사 효과 뭐 그런 게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그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역전이 됐다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들이 리스크가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안 좋다. 그리고 또 확진자가 살짝 감소 추세다. 막 그런 게 감소 추세에 지금 진입했을지도 모른다. 항상 가능성은 최대로 열고 최대로 닫고 그렇게 모든 결말은 열려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치료제 섹터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갖고 있었는데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셀트리온 공장을 방문을 해서 화요일 날 어떤 식의 발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대감에 이제 그 전에 약간 내일 오전에라도 꽤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전고점 위에서 유지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일단 했는데 워낙에 치료제 섹터가 강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총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좀 랠리를 가지 않을까.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1조 4천억 진짜 미친 장이에요, 진짜 미친 장 진짜.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받다가 3천, 3천 갈 것 같습니다. 좀만 그 지수 내일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내일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개파락에 해서 만약에 지수라든지 종목들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대로 공포 투매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반등을 딱 준다 이렇게 그러면 당분간 다시 쭉쭉쭉 갑니다. 이거 며칠 안에 반등을 주면 지금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배운 부분이 그렇고 이제 테슬라로 넘어갈게요. 테슬라 진짜 오늘 이상한 종목이 다 막 테슬라에 엮여가지고 다 막 쭉쭉 올라갔는데 명신산업 특히 진짜 와 이거는 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 구간에서 들어가면 아까도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맞는다니까요. 이런 걸 맞아요. 이런 거 8%짜리 여기서 상따하신 분이 8% 이거를 마냥 어떻게 버텼겠냐고요. 그 결국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지금 상한가 왔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에서는 6%가 떨어져 있어요. 시간에서 6% 떨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에 하한가가 10%인데 6% 이상 떨어졌잖아요. 거기다 미국 선물 안 좋고 그럼 내일 진짜 안 좋게 출발하고 줄줄줄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투매가 막 그러니까 차익 매물 막 쏟아지면서 막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기준을 잡고 뭐 이런 데서 잡을지 아니면 역대급 거래금 터진 여기서 종가에서 잡힐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깊은 조정이 이제부터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높은 구간에서 물리면 약도 없다고 맨날 말씀하셔요. 제이제 리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구간부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재수 좋게 막 이런 걸 운 좋게 먹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이런 구간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아니 이게 관계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여기서 내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돌파라든지 신고가의 영역이니까 신규 상장주고 내가 대응의 영역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때나 하는 거지. 대응도 못하고 여기서 쫄쫄쫄 이런 거 8%짜리 이런 거 그대로 버텨가면서 할 생각이면 이게 8%가 마냥 8%지 여기서 상 깨져가지고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신풍제약 마의 3분 신풍제약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거리 정지 포함해서 다음 날 분대로 따지면 얼마 많이 떨어졌는지 알아요? 분대로 따지면은 대략 한 3분의 18%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 동시효과 뭐 그래서 하한가 가까이 맞고 그 다음날 또 떨어져서 한 40 몇 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고점이 잠깐 신문제 잠깐 살펴보죠. 자 이게 이날인데 마의 그건데 이게 장 후반에 여기였어요. 이게 상한가였어요. 이게 고점 볼까요? 고가가 29.67 상한가잖아요. 근데 저가 보세요. 종가 마이너스 14.63%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14.63이면 이게 40 몇 프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45% 가까이. 근데 이게 장 막판 3분 안에 일어났다니까요. 3분 안에. 이거 장 못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3분 안에 지옥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게 가기까지가 여기까지 가기가 처음에 이제 개파락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나마 또 그럼 요 구간이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이틀째에 거의 이게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또 이틀 2연속 하한가를 맞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51%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낙폭과대로 다시 이제 마이너스 63% 이틀 만에 3일 만에 갔죠. 반등을 여기서 미쳤네. 다시 생각해봐도 이거도 미친 거네.
지금 마이너스 25% 갔다가 플러스 7%까지 갔어? 이 도라이 같은. 아, 역사적인 진짜 순간이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근데 이 하한가를 맞는데 3분이 안 걸렸어요. 이게 시간으로 보면 5분이 안 걸렸어요. 아니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10분도. 이게 마치 또 금요일이에요, 또. 그러면 이 주말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들어가도 이거를 반응을 하기 위해서 스탑로스를 내가 정한 스탑로스를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모텍도 결과적으로는 그 이게 대장주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걸 몰랐죠. 좋은 상한가, 나쁜 상한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몰라서 결국 대장주를 못 갔네요. 오히려 점주하는 DIC가 갔는데 이게 정석적으로 상한가를 갔던 이놈이 갔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공 구간이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얘도 단기간에 지금 130% 올라온 구간입니다. 진짜 위험해요, 진짜. 그래서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이 어떤 분이 이걸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요가 아니라 관심을 꺼야 아니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단계예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면 무조건 하락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와야 정상인데 물론 요즘에 장이 미쳤으니까 그 상식을 깨는 그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얘는 거래대금도 안 터졌고 심지어 상당히 좀 아쉬워. 이게 왜 거래대금이 안 터졌냐 이렇게 보니까 단일가가 안 들어갔더라고. 이게 또 단일가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진공 구간이다 보니까 거래가 매물대가 별로 안 나왔잖아요. 효과가 분명히 얇았을 거예요. 장중에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러니까 올리기가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이게 분봉상을 보면 굉장히 올리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금이 안 터지면서 빨리 닫았네. 아이고 상한가 빨리 닫아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상한가 이런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확실히 나오면서 매물대 제대로 흡수하면서 들어 올라가는 게 진국이지. 근데 얘는 그나마 하나 봐줄 만한 게 여기서부터는 진공 구간이어서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여기 또 있으니까 기대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내일 만약 개파락하고 시작하면 얘네들은 손절을 하든 그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익절을 하든 그냥 바로 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테마는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가고 있네요. 5%한 8%? 후반에 장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놈이에요. 얘는 워낙에 지멋대로 공매도가 이거 5%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원래 이런 종목을 좀 다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셀트리온 제약 들고 있지만 뭐 그건 봐야 할 거. 필룩스가 의외예요. 깼어요 여기를. 잘 봐요. 오늘 종목이 그 예상외로 된 게 필룩스하고 지금 포인트 모바일 두 개인데 이 필룩스도 깨고 내려올 줄이야 이거.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 거래대금 죽이고 내려왔으니까 이때 5천억이나 쏟았던 놈이 얘도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얘가 인도 제넨셀 뭐 그쪽으로 해갖고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대금도 이렇게 쏟았던 놈이고 그러니까 이 솔직히 매수 구간이라 봅니다. 오히려 공포에 지지 말고 내일 또 개파락에서 시작하면 상한가 중심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장기 이평선을 크게 못 돌렸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장기 이평선을 크게 돌려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이렇게 쏟았던 놈이 이런 뭐야 예전에 훨씬 거래대금 많이 쏟았을 때가 있었네. 제가 여기까지는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못 봤네. 이 산을 못 봤네. 여기까지 다 봤어야 되는데 여기 산을 못 봤네. 이거 한번 미치게 올라간 놈이 있네요. 이거 메모 뭐지? 인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제넨셀 해가지고 인도 또 인도가 여기 있어.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거래대금 쏟은 게 1년 52주 최고가도 아니고 이 역사를 몰랐던 점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점은 이게 아마 그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 바이오 관련주가 아니고 예전에 이게 다른 뭐 좀 LED 뭐 그런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딜라 선생님이 아, 씨. 좋아 보였는데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내공이 너무 부족해서 항상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게 거의 사기성이라는 그런 그 차트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성호전자는 뭐 말씀드렸듯이 좋죠. 역시 하락하는 척하면서 바로 반등해가지고 시세를 좀 유지하면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21선 위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성호전자는 딱히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요 거래대금을 실어서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고 오히려 추세가 역전이 돼서 거래대금 실어서 내려온다 이럴 때만 문제지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종가에 지금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조만간 이제 이게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그림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하나기술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 관점은 똑같죠. 하나기술도 여기 상장 치솟가를 닫자마자 바로 보란 듯이 반등을 줬어요. 이런 거 잘 체크했어야 했는데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라 장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걸 매수 타점을 돌파했으니까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되는데 깜빡했고 그래도 추세가 유지될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면서 매수 구간이 아닐까 적어도 여기 중심가까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향성만 확인하고 하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소록스도 오늘 가져왔는데 소록스가 이제 상장 시초가를 거의 터치하러 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두 번째 지금 5일선 돌파도 일어났고 역배열에서 5일선 두 번째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21선 돌파가까지 일어나면은 그 후로 약간씩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봉들이 있었던 거를 장대 음봉으로 쏟았는데 이 거래대금 없이 했다는 게 자체가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반등 한번 줬어도 쭉 흘러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때는 신규 상장주 랠리가 시작됐던 그런 때여서 이렇게 같이 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센코를 보죠. 센코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센코가 강하네. 센코는 훨씬 강하네요. 좋네 센코는. 잘 봐야 할 것 같네요. 소록스가 반등의 여지를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SNK도 지금 약간씩 매수 타점에서 살짝 양봉을 주는 느낌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SNK도 계속 여전히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종목을 다루기에는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만 하나씩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필룩스하고 포인트 모바일만 좀 잘 지켜보고 나머지는 뭐 그냥 흐름 가지고 잘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슈팅을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들하고 이거 쓰잘데없이 이거 요즘에 자꾸 이랬다니까요. 단기 과열인데 왜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시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뭐 자기들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오늘 오히려 안철수 대신 그 수혜를 이재명이 받았네요. 저는 유승민 심플링 가신 종목 선생님 뷰가 맞는다 생각해서 괜찮다 봤는데 큰일 났다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재명 관련주는 뭐 지켜보진 않을 것 같고요. 테슬라 걱정되네요. 치료제도 걱정되고 코로나 관련주 들어갔던 분들도 걱정되고 오로지 걱정되는 추성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분위기를 봐서 저점 잡는데 반등이 있을 것 같은 애들을 위주로 잡는 거지 그냥 마냥 막
아무거나 잡아서 들어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종목들도 비트코인 시세 보고 잘 저점 잡아서 들어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종목 공부를 별 못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면은 이제 하나기술이나 SNK 여전히 셀트리온 이 정도에다가 필룩스가 약간 그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온다는 신호를 주면은 그때 좀 이렇게 매수 가담하고 그럴 것 같은데, 포인트 모바일도 잘 지켜보다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도 좀 지수랑 상관없이 좀 좋은 종목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